못하겠어요. 설마 월세를 공짜로 깎아주는 줄 아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40대 부부에게 친절을 베푸는 듯 보였던 60대 집주인.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집주인이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월의 찬바람이 낡은 연립주택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2층 작은 방 안, 정민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잔고는 고작 12만 원. 이번 달 월세 40만 원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여보,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 왔어.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 현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더라고요. 정민은 천천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군 모습이었죠. 뭐래? 이번 달까지는 기다려준다네. 근데 다음 달엔 정말 안 된대. 현수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지난달 공장에서 해고된 뒤로 그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죠. 구직 활동을 한다지만 나이도 많고 경쟁도 치열해 연락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파트타임이라도 더 해볼까 해. 편의점 야간 같은 거. 정미가 말했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벌써 두 군데서 일하잖아. 더 무리하면 건강 못 버텨. 그럼 어떡해? 집주인 아저씨도 한두 달은 이해해 주시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잖아.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이렇게 막막한 순간은 처음 같았죠. 현수도 그걸 아는 듯 주먹을 꼭 쥐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저 집주인입니다. 문 너머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정미와 현수는 눈빛을 주고받았고 현수가 문을 열었죠.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이야기 나눌 게 있어서요. 현수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자 김 사장은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손목에 시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반짝이는 시계까지. 겉모습은 정중했지만 방 안 공기는 괜히 무거워졌어요. 현수는 어쩔 수 없이 맞은편에 앉았고 정민은 옆에 조심스레 자리를 지켰습니다. 월세 때문에 오신 거죠? 현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 사장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미에게 스치듯 머물렀다가 다시 현수에게 돌아왔죠. 다른 얘기요? 제가 보관해야 할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 집은 손님들이 자주 오다 보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맡겨둘 수 있을까 해서요. 대신에 보관료로 밀린 월세를 정산하는 거죠. 정미와 현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무슨 물건인데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계, 반지, 목걸이 값나가는 것들이죠. 남의 눈에 띄면 곤란한 것들입니다. 정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게 귀한 물건을 왜 우리 같은 세입자에게 맡기려는 걸까요? 저희한테 맡기셔도 괜찮을까요? 정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믿을만하니까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가 정미를 바라볼 때 정미는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불안하다기보다 알 수 없는 끈적한 시선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보관만 하면 되는 건가요?
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확인하러 올 수도 있지만 그 외엔 손댈 일 없어요. 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상한 제안이긴 했지만 당장 월세를 해결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합니까? 몇 달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민은 눈길을 떨구며 손끝을 꼬집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지는 듯 했죠.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정미가 말을 꺼냈지만 현수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움 주신다는데 망설일 게 있나요? 그럼 내일 물건을 가져오겠습니다. 잘 부탁드리죠. 김 사장이 일어서며 다시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순간 등골을 타고 스며드는 냉기 같았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정미는 남편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아무래도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그냥 물건 보관해 주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왜 하필 우리한테 맡기겠어? 돈 많은 사람들 생각은 우리랑 다르다니까. 우린 고마울 따름이지. 현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정민은 마음속 깊이 불안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정민은 현수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에서 이미 마음이 기운 것을 읽을 수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내일 모레가 급한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거절할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너무 좋은 조건 같아서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린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 말에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이런 제안을 했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자꾸만 자신에게 머무는 게 괜히 신경 쓰이더군요. 그럼 언제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김 사장은 손목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저녁쯤 어떨까요? 물건들을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고맙다는 말씀은 나중에 해도 돼요. 김 사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미를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눈빛이 한순간 이상하게 번뜩였어요. 마치 뭔가 깊은 의미가 담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부인,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요. 아,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정미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김 사장은 현수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현수 씨, 요즘 구직 활동은 어떠세요? 아, 쉽지 않네요. 나이도 있고 경쟁도 치열하고 제 지인 중에 인력을 구하는 분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요. 현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일인가요? 물류센터 일이에요. 야간이긴 하지만 급여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정민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손끝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김 사장의 호의가 고마우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커피 나왔습니다. 정미가 쟁반을 들고 나오자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이 직접 내려주시니 더 맛있겠네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정민은 그 시선이 자꾸만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커피잔을 건네줄 때 스치는 그의 손길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른 것 같았죠. 부인은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마트 계산대랑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해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두 곳이나 다니시면서 김 사장의 목소리에 동정심이 묻어났지만 그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듯 했죠. 현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빨리 취업해서 아내 고생을 덜어줘야죠. 그렇죠. 부인 같은 분이 너무 고생하시면 안 되는데.
김 사장이 정미를 바라보며 말했을 때 정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커피잔을 쟁반에 내려놓는 손길도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그럼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 사장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까지 배웅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정미를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현수가 깍듯이 인사했지만 김 사장의 대답은 정미를 향해 있었습니다. 천만에요. 부인, 내일 뵙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다. 사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현수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미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죠. 응. 그런데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당신은 늘 괜히 의심부터 해. 그래서 더 힘든 거 아니야? 현수의 목소리는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정미는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눈빛과 미소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다음 날 저녁 김 사장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서 들어오세요. 현수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정미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김 사장이 가방을 거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자 부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물건들인가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 사장이 가방을 열자 반짝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미는 저도 모르게 엄어하고 탄성을 내뱉었죠. 반짝이는 명품 시계, 보석 반지, 진주가 알알이 박힌 목걸이, 금빛 팔찌 그냥 봐도 엄청나게 갓나가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정미와 현수 같은 사람들이 평생 가져볼 수 없는 것들이었죠. 이런 걸 정말 저희가 보관해도 되는 건가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귀한 물건들을 왜 하필 자신들 같은 가난한 세입자에게 맡기려는 걸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믿을 만한 분들께 부탁하는 거니까요. 김 사장이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정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하게 다른 감정이 스며 있었죠. 그런데 이런 비싼 물건들은 보통 은행 금고에 맡기는 게 아닌가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김 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보여왔던 친절한 미소가 사라지고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행은 번거로운 절차가 많아서요. 여기가 더 안전하죠. 더 안전하다고요? 현수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관하시는 동안은 여러분이 저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니까요. 김 사장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죠. 특별한 관계요? 내 물건이 여기 있는 이상 혹시 없어지기라도 하면 누가 의심받을까요? 바로 여러분이죠. 김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야 그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저희는 정미의 말이 떨리자 김 사장은 비웃음을 띠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설마 월세를 공짜로 깎아주는 줄 아셨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현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수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너무하다고요? 어제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암묵적인 약속은 된 겁니다. 김 사장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거절하겠습니다. 현수가 소리쳤지만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물건들이 여기 있는 이상 여러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경찰이라도 불러보시죠. 가난한 세입자 말과 사회적 지위 있는 집주인 말 중에 누가 더 신뢰받을까요? 김 사장의 눈빛이 냉정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은 도둑으로 몰리게 돼요.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미와 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사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서민이었고 김 사장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김 사장이 정미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원할 때마다 확인하러 올 겁니다. 부인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일도 생기겠고요. 정미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관이 아니었습니다. 보관은 핑계였어요. 우리의 삶을 옭아매려는 덫이었죠. 현수는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김 사장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김 사장이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떠난 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미와 현수는 탁자 위에 놓인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반짝이는 시계와 반지는 값비싸 보였지만 그 빛은 오히려 족쇄 같아 보였죠. 이제 어떻게 하지? 현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모르겠어. 정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물컵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더라고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 사장은 말한 대로 자주 드나들었어요. 처음엔 물건을 확인한다는 핑계였지만 곧 노골적으로 정미만 찾기 시작했죠. 현수 씨는 일자리 보러 나가셨나 보네요. 그날 오후 김 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수가 면접을 보러 집을 비운 틈을 노린 듯 했어요. 정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면접이 있어서요. 그럼 우리끼리 이야기할 시간이 생겼네요. 그의 시선이 정미를 스치듯 훑었습니다. 불쾌감이 온몸을 덮쳤고 순간 알 수 없는 낯익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정미는 곧 고개를 저으며 떨쳐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요? 내 물건들을 맡아놓고도 그런 말을 하나요? 김 사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정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죠. 물증도 증인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간단하죠.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미는 본능적으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뭐 어때서요? 무능한 남잔데. 그 말에 정미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김 사장은 비웃듯 고개를 젓더군요. 사실이잖아요.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만해요. 정미가 소리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서 말이죠. 절대 안 돼요. 정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김 사장은 여유롭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절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현수가 돌아온 거였죠. 정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달려나갔습니다. 아, 사장님도 오셨네요. 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김 사장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물건 상태 확인하러 들렀습니다. 면접은 어땠어요? 정미가 물었고 현수는 어둡게 웃었어요. 글쎄,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어.
김 사장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의미심장하게 정미를 바라보았어요. 부인, 오늘 한 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히자 현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미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죠.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거절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정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옆에서 자는 현수를 바라봤지만 그 무기력한 모습이 순간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뭔가 해야 하나? 위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그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현수는 모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정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김 사장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 차 한잔하자는 짧지만 무거운 초대였죠. 정미는 휴대폰을 꽉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정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김 사장이 보낸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여보, 나 잠깐 마트 다녀올게. 정미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응, 다녀와. 현수는 구직 사이트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정미는 집을 나섰지만 마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사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김 사장의 집 앞에 서자 정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어서 오세요. 김 사장이 문을 열며 느긋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시간은 충분하잖아요. 그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였습니다. 거실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진열장의 사치품들이 족쇄처럼 빛나고 있었죠. 앉으시죠. 그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미는 조심스럽게 앉았지만 손끝이 땀에 젖어 불편했습니다. 부인, 지난번 말씀드린 제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미는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부일 뿐이에요. 김 사장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부인은 특별합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정미는 시선을 피하다가 장식장 위의 사진 하나를 스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김 사장 옆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딘가 신경이 쓰였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제발 우리 가정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부인,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정미는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가야겠어요. 남편이 기다립니다. 김 사장은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보내드리죠. 하지만 이 문제는 남아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정미는 현관문을 급하게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좌우를 두리번거렸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불안했거든요. 그때 김 사장이 창문 너머로 정미를 지그시 바라보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미는 그 시선을 느끼고 더욱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편 집에서는 현수가 우연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다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멀리서 아내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 저건 정미 아냐? 현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분명 아내였어요. 그런데 마트와는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마트 간다고 했는데 현수는 정미가 두리번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미가 집에 가까워지자 현수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어요. 아내가 자신을 본 걸 모르게 하려고요.
정미가 집에 들어왔을 때 현수는 아무렇지 않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정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응. 현수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꿈틀거렸습니다. 나한텐 말도 안 했으면서 대체 뭘 하러 간 거야? 정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현수는 그런 아내를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마트에 갔다면서 왜 반대편에서 와? 그리고 왜 그렇게 두리번거렸지? 현수의 머릿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뭐 샀어? 현수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아, 그게 사려던 게 없어서 그냥 왔어. 정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또 빈손으로 왔네. 이상하다. 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김 사장의 집에서 본 그 사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날 밤 현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미가 왜 거짓말을 했지? 분명 다른 곳에 갔다 온 건데. 현수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믿고 있던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정미를 바라보며 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며칠이 지났지만 현수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정미가 마트에 간다더니 반대편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아내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정미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어요. 전화가 울릴 때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때도 현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여보, 오늘 면접 어땠어? 정미가 저녁을 차리며 물었죠. 그저 그랬어. 현수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힘내.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현수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미는 왜 요즘 저런 말을 자꾸 하지?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저녁 내내 현수의 시선은 아내에게 머물렀습니다. 확신할 순 없었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짙어졌죠. 그때 정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젓가락을 쥔 손마저 멈췄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재빨리 몸쪽으로 당기며 현수의 시선을 피했죠.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금세 갈라졌습니다. 누구야? 아, 광고 문자야. 정미가 억지로 웃었지만 떨림이 감춰지지 않았죠. 광고 문자치곤 표정이 심각한데 그냥 카드 결제 알림이었어. 변명은 허술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정미야. 응? 너 요즘 이상해. 정미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뭐가 이상해? 며칠 전에 마트 간다고 하고 반대편에서 들어온 거 나 다 봤어.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게 뭔데? 설명해봐. 현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자 정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마트 가는 길에 집주인 아저씨를 만났어. 그래서 잠깐 얘기한 거야. 집주인을 길에서? 정미가 억지로 웃었지만 표정은 어색했죠. 길에서라면 왜 그렇게 두리번거렸어? 추궁이 이어지자 정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난 봤어. 네가 그 집에서 나오는 걸. 정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현수야, 그건 뭐야? 남의 집에 왜 들어갔어? 물건 때문에. 물건은 우리 집에 있잖아. 왜 거짓말해? 정미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죠. 현수야, 제발. 제발. 뭘 제발이야. 현수는 탁자를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그 남자랑?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정미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왜 남편을 속여? 남의 집에 왜 갔는데? 정미는 눈물을 떨구며 외쳤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괴롭혀. 물건 문제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 협박? 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이 걱정할까봐. 걱정? 나는 내 남편이야. 이런 걸 숨겼다는 게 더 큰 상처야. 정민은 흐느꼈죠.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뭐야? 나보다 그 남자가 더 믿음직해? 현수의 말에 정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해하지 마. 오해? 뭘 오해하라는 거야? 현수는 주먹을 움켜쥔 채 벽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다 내 탓이야. 내가 돈만 제대로 벌었다면. 정미가 다급히 소리쳤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인데? 왜 우리가 이런 꼴이 돼야 해? 현수의 절규에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리고 누웠죠. 방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조차 불편하게 들리더라고요. 정미는 베개를 움켜쥔 채 눈을 감지 못했고 현수는 천장만 노려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침묵은 담장처럼 두 사람을 갈라놓은 듯 했습니다. 부부 갈등이 폭발한 다음 날 집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하더라고요. 아침도 따로 먹었고 서로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죠. 현수는 무표정하게 구직 사이트를 뒤적였지만 집중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정미와의 말다툼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오후 2시쯤 갑작스러운 두드림 소리가 현관을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현수가 물었고 낮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주인입니다. 순간 현수의 손이 굳었습니다. 손잡이를 쥔 채 땀이 배어 나오더라고요. 문을 열자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김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번들거리는 구두 끝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차가운 시선이 현수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정미는 놀란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가방 끈을 움켜쥐더라고요. 부인도 계셨군요. 김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앉은 그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현수는 맞은편에 앉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정미는 긴장한 얼굴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물건들은 잘 보관하고 계시죠? 김 사장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장님.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부부가 요즘 힘들어요. 아내가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요. 혹시 다른 곳에 보관하실 수는 없을까요? 김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이미 약속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수가 말을 잇자 김 사장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현수 씨, 부인과 사이가 안 좋아지셨습니까? 날선 질문에 현수는 움찔했습니다. 그건 사적인 문제라서요.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물건과 얽혀있는 일이라면 나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김 사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현수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부인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꾸. 김 사장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괜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현수 씨가 예민하신 것 같네요. 그러곤 잠시 정미와 현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서서히 거두어지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튼 오래 머물러서 방해가 된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발걸음을 멈추더니 정미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들리듯 말듯 낮게 속삭이더라고요. 아직 우리 사이 말씀 안 드렸죠?
정미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대답은커녕 숨조차 내쉴 수 없었죠. 손끝에 차가운 식은땀이 맺히고 잡고 있던 가방끈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그 순간 현수의 귀에도 그 말이 스쳤습니다. 환청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아내의 굳은 표정이 그 진실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우리 사이.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수가 다급히 묻자 김 사장은 태연한 미소만 남긴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괜한 말씀드렸네요. 문이 닫히자 집안은 숨조차 막힐 듯 고요해지더라고요.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미가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가 현수의 가슴을 더 짓눌렀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눈길은 아내의 등 뒤에 꽂혀 있었습니다. 의심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정미는 등을 돌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방금 그 말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차갑게 굳은 눈빛이 아내를 파고들었죠. 김 사장이 떠난 뒤 며칠 동안 현수와 정미 사이의 냉기는 더 짙어졌습니다. 현수는 그날 들었던 속삭임, 우리 사이라는 말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죠. 들릴 듯 말 듯 했지만 분명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귓가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정미는 그런 현수의 시선을 느끼며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집안에서도 발소리를 죽였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방을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결국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정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방울이 접시 위에 똑똑 떨어졌죠. 응? 그날 집주인 아저씨가 한 말 있잖아. 우리 사이라고 한 거. 정미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접시를 내려놓고 돌아서자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나도 몰라.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정말 모르는 거야? 응, 정말 몰라. 빠른 대답이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정미야, 솔직히 말해. 너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라도 없어? 정미가 즉시 부정했지만 현수의 눈빛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겠어? 아무 이유 없이? 정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당황했다고. 그러나 말끝은 힘이 없었고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수야, 나 정말 힘들어. 뭐가 힘든데? 그 사람이 계속 만나자고 해. 거절하면 물건 문제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해.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나자고? 왜? 그건 나도 몰라. 그냥 얘기하자고만 해. 정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갔던 거야. 그 집에. 현수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얘기만 하고 나왔어. 정미의 간절한 말에도 현수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나한텐 숨겼어? 당신이 걱정할까봐. 걱정? 이런 걸 숨기는 게 더 큰 문제야. 현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후 김 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미와 현수 모두 있는 자리였죠. 안녕하세요. 김 사장이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태연한 미소였지만 눈빛은 묘하게 여유로웠습니다. 물건들 상태는 어떤가요? 잘 있습니다. 현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 사장은 정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인,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 생각해 보셨나요?
정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고 보니 현수 씨는 아직 모르시는군요. 김 사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자 현수의 얼굴은 단단히 굳었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현수가 묻자 김 사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물건을 다른 데 옮겨달라고요. 뭐라고요? 정미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김 사장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신 것도 착각인가 보군요. 현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미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 제가 또 말을 많이 했네요. 김 사장은 머쓱한 듯 웃었지만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현수가 다그쳤습니다. 상담 같은 걸 요청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고. 김 사장의 애매한 말투는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현수는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야, 사실이야? 아니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정미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잘못 이해했나 보네요. 하지만 부인께서 제 집에 오신 이유 언젠가는 알게 되실 겁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사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현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탁? 상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대체 뭐가 진짜야? 김 사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호함이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남겼습니다. 김 사장이 떠난 뒤 현수와 정미 사이의 균열은 더 깊어졌어요. 현수는 그날 들었던 우리 사이라는 속삭임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귀에 맴돌수록 그 말이 진짜 같았거든요. 정미가 무슨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스며들었어요. 정미 역시 남편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집안에서도 발소리를 죽였고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죠. 하지만 아무리 숨으려 해도 무언가 들킨 듯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어요. 며칠 뒤 정미가 아르바이트 중이던 마트에 김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계산대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을 때였죠. 안녕하세요, 부인. 낯익은 목소리에 정미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김 사장은 태연하게 장바구니를 올리며 말했죠. 열심히 일하시네요. 정미는 계산만 빠르게 끝내려 했습니다. 네, 필요하신 물건 맞으시죠? 그러나 김 사장은 일부러 속삭이는 듯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돼요. 아쉽군요. 그런데 현수 씨는 잘 계시죠? 그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정미는 손님들이 지켜보는 상황이라 더욱 불안했어요. 네, 잘 지내요. 바로 그때 뒤에서 줄 서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힐끗 정미와 김 사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듯한 분위기가 흘러버린 거예요. 정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얼른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계산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김 사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현수가 묘한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집주인 아저씨 못 봤어? 정미는 깜짝 놀라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 못 봤는데. 정말? 현수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응, 정말이야.
하지만 현수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아까 내가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너랑 얘기하는 거 봤어. 정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건 그냥 인사만. 인사만? 현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왜 또 거짓말해? 뭔가 얘기하던데. 정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정말 별거 아니었어. 그냥 안부를 묻길래. 정미야. 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미는 눈물이 고였지만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믿어줘. 그러나 현수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 집에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다면 왜 숨겼는데? 정미는 답하지 못했어요. 너 그 남자랑 무슨 사이 있는 거 아냐? 아니라고 했잖아. 정미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현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자꾸 만나고 왜 자꾸 거짓말해? 정미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내가 원해서 만나는 게 아니야. 자꾸 나타나는 거라고. 그럼 피해. 현수가 주먹을 쥐며 소리쳤죠. 피할 방법이 있잖아. 진짜 원하면 다른 직원한테 부탁이라도 했을 거야. 정미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어. 다 들릴 거고 사장님한테 전해질지도 모르니까. 현수는 분노를 사귀지 못했어요. 핑계일 뿐이야. 결국 네가 숨기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잖아. 정미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수야, 제발 나 좀 믿어줘.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실망만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또다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정미는 이불 속에서 흐느낌을 삼켰고 현수는 천장을 바라본 채 잠들지 못했어요. 방 안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이른 시간에 면접을 보러 나갔습니다. 정미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죠. 하지만 어젯밤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정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예요. 집주인. 김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미의 손이 굳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현수 씨는 안 계신가요? 지금 면접 보러 나갔어요. 다음에 오세요. 정미가 문을 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물건 상태만 잠깐 확인하려는데 안 될까요? 남편 없을 땐 안 됩니다. 정미는 단호했지만 김 사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인, 저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문 밖에선 이웃들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복도를 스치는 발자국 소리에 정미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문을 열었죠. 빨리 말씀하세요. 정미가 거리를 두며 말했습니다. 부인, 현수 씨가 요즘 부인을 의심하죠? 정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 묻는 거예요? 어제 마트에서 봤습니다. 멀리서 현수 씨가 지켜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정미는 그제야 현수가 어떻게 알았는지 눈치챘습니다. 불안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앉았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정미가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져버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사장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정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현수 씨에게 진실을 말하세요. 무슨 진실을요? 김 사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사이 말입니다. 우리 사이?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김 사장이 가까이 다가서자 정미는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세요. 언제까지 모른 척만 하실 건가요? 그날 제 집에 온 것도 정말 물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뭐 때문이겠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정미가 외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현수 씨는 부인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도 의지도 없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부인의 고단한 얼굴, 제가 다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정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사실 그의 말 중 몇 가지는 맞았거든요. 그래도 제 남편이에요. 남편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죠. 정미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만 나가주세요. 제발이요. 그러나 김 사장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부인, 저와 함께라면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정미는 경악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 나갔어요? 전 결혼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불행한 결혼이잖아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결혼이에요. 김 사장은 손을 뻗어 정미의 손등을 스치려 했습니다. 부인, 왜 그리 거부하세요? 당연하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 아내라고요. 진짜 행복한 아내입니까?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야, 나왔어. 현수의 목소리에 정미와 김 사장은 동시에 굳었습니다. 현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은 떨어져 있었지만 공기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현수 씨, 물건 확인차 왔습니다. 김 사장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물건 확인을 왜 둘이서 해? 현수의 시선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부인이 혼자 계셔서 같이 본 겁니다. 정미야, 사실이야?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 표정을 본 현수는 단순한 물건 확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김 사장이 떠난 뒤 집안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정미를 바라봤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죠. 정미야, 응? 정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그 사람 왜 집에 들인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죠. 없었다고? 마트에서 만난 것도 그 집에 간 것도 다 숨겼잖아. 당신이 걱정할까 봐서. 걱정?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더 의심하게 되잖아. 정미는 울먹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야.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해. 관심 있는 것처럼. 현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죠. 그럼 더더욱 말했어야지. 왜 혼자 감당했어?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화낼까봐 무서웠어. 화내는 게 아니라 지켜주려 했을 거야. 현수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정미는 되물었죠. 지켜줘? 어떻게? 우리 상황 알잖아. 그 말은 현수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못했고 정미도 울음만 삼켰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냉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아내를 믿지 못했고 정미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느꼈죠. 어느 날 저녁 정미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던 그녀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부인, 태워다 드릴까요? 김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버스 타고 갈게요. 이 시간에 위험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미가 고개를 저었지만 김 사장은 차에서 내려다가 왔습니다. 부인, 현수 씨는 이런 밤에도 마중 안 나오나요? 정미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현수가 마중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는 게 아니죠. 아내를 혼자 다니게 하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정미는 등을 돌리며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했지만
마음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김 사장의 말이 아픈 곳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알아서 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현수 씨가 부인을 잘 대해주나요?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스스로도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았거든요. 김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리 가세요. 부인, 전 진심입니다. 부인이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미가 뒤로 물러서자 김 사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정미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마침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정미는 뛰듯 올라탔고 창밖으로 김 사장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지은 채 서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정미는 무겁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현수가 무심히 물었죠. 왔어? 응. 짧은 대답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간 정민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사장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불행한 결혼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이 진실처럼 들리는 순간조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와 함께할 수는 없었죠.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민은 베개를 꼭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김 사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다가오고 남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그날 밤 정민은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김 사장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정미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정미가 마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골목 어귀에서 그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부인, 잠깐만요. 정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왜 여기에 계세요? 부인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김 사장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정미가 옆으로 피하려 했지만 그는 팔을 벌려 가로막았죠. 저는 할 말 없어요. 제발 비켜주세요. 부인,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을 부정하시겠습니까? 무슨 사실을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부인도 느끼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정미가 강하게 부정했지만 김 사장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부인, 그날 제 집에 오셨을 때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죠. 착각이에요. 착각이 아닙니다. 부인도 저를 의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떨고 계신 겁니까? 정민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부인, 현수 씨와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김 사장이 정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자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정미가 뒤로 물러났지만 그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매일 부인만 생각하며 지내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남의 아내를 괴롭히는 게? 정미가 울먹이며 외쳤지만 김 사장은 오히려 차분했죠. 불행한 결혼이면 끝낼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인, 솔직해지세요. 현수 씨가 부인을 지켜주나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던가요? 그 말에 정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현수의 차가운 시선과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건 제 말이 맞다는 거예요. 김 사장이 정미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놓으세요. 정미가 버둥거렸지만 그의 힘이 더 셌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돼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요. 당장 나요. 정미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지만 인적이 드물어 누구도 듣지 못했어요. 김 사장이 정미를 끌어안으려는 순간 골목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와 김 사장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현수였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을 보고 서 있던 현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뭐 하는 짓이야? 현수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김 사장은 재빨리 정미의 손을 놓았어요. 현수 씨,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내 아내 손목을 붙잡고 있는 게 오해라고? 현수가 김 사장을 밀쳐내며 정미를 감쌌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얘기 중이었어요. 얘기? 이게 얘기라고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울먹였죠. 현수야, 제발 믿어줘. 나도 무서웠어. 억지로 잡힌 거야. 하지만 현수의 눈빛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선을 넘으셨군요. 선이라니요? 저는 그냥 뭘 했다는 거예요? 현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김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현수 씨. 흥분하지 말라고? 지금 아내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좁은 골목에 세 사람만 남아 있었죠. 정미는 필사적으로 현수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집에 가자. 제발 지금은. 그러나 현수는 김 사장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 아내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김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어요. 현수 씨, 부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정말 저를 싫어하는지. 정미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지만 현수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정말이야? 정말이라고. 제발 믿어줘. 정미가 간절히 말했지만 김 사장은 또다시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태연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현수와 정미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정미야.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지? 정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야. 나 그런 마음 없어. 하지만 현수의 눈에는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죠. 김 사장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죠. 다음 날 저녁 김 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미와 현수가 모두 있는 시간을 골랐죠.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자마자 공기는 얼음처럼 식어버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현수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서요.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김 사장이 소파에 앉으며 단호히 말하더라고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부인, 이제 말씀하시죠. 더는 숨길 수 없어요.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김 사장이 현수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현수 씨, 사실 저와 부인은 과거 연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현수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현수야, 미안해. 김 사장이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이제 정체가 드러났으니 굳이 부인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겠죠. 정미 씨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방안 공기를 다시 한번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현수의 눈빛은 흔들리다 곧 분노로 일그러졌고 정미는 몸서리치듯 고개를 저었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현수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정미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몰랐어. 세월이 흘러 서로 못 알아봤는데 점점 기억이 났어. 현수의 손이 떨리며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확실했던 거야? 얼마 전부터. 현수의 분노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끌어올랐습니다. 그때 김 사장이 끼어들었죠.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라고요? 현수가 이를 악물며 노려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김 사장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랑하게 됐습니다. 현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여자를 괴롭히는 게 사랑이라고요? 김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정미 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수의 시선이 정미에게 향했습니다. 정미야, 사실이야? 정미는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런 마음 없어.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현수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오해할까봐. 오해? 지금 이게 오해야? 현수의 울부짖음이 거실을 흔들었습니다. 정민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어요. 차마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이 무너질까봐. 김 사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 부인을 다그치지 마세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현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정미 씨를 사랑하니까요. 그 말 그만두라고 했잖아. 현수가 김 사장에게 달려들며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정미는 두 사람 사이로 몸을 던지듯 끼어들었어요. 남편의 팔을 붙잡은 손끝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현수의 외침은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낮게 내뱉었죠. 손 놓으세요. 현수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도 그런 말을 해요? 그의 숨소리는 거칠게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눈빛을 고정한 채 말했어요. 저는 정미 씨를 행복하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행복? 그건 우리 둘이 만드는 거야. 현수의 주먹이 번쩍 들렸고 김 사장은 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탁자 위 유리컵이 쓰러지며 쨍 하고 울리더군요. 현수야, 제발 그만해. 정미가 울부짖으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울음인지 비명인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현수는 눈물이 맺힌 채 외쳤습니다. 정말 이 남자가 너에게 더 중요한 거야? 정미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김 사장이 몸을 추스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정미 씨, 이제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직 제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흔들리세요? 현수의 인내심이 끊어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나가.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김 사장은 정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정미 씨,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정미는 두 남자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현실이 뒤엉켜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김 사장이 떠난 후 집안은 전쟁터를 치른 듯 처참했습니다. 바닥에는 유리컵 조각이 흩어져 반짝였고 벽에는 현수의 주먹 자국이 선명했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조차 막히는 듯 했어요. 현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듯 했죠. 정미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유리 조각을 치우며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현수의 목소리는 분노 대신 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미는 빗자루를 든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처음엔 몰랐어. 세월이 너무 흘러서 서로 못 알아봤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김 사장 집에서 본 사진이 떠올랐죠.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웃고 있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사귄 거야? 1년 정도 내가 20살 좀 넘었을 때야. 현수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1년 짧은 게 아니잖아. 그럼 진짜로 사랑했던 거네. 정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현수에게 긍정처럼 들렸습니다.
정적이 흐르자 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죠. 왜 말을 못해? 정말 사랑했던 거냐고. 정미가 다급히 손을 내저었지만 현수는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대답해. 아파 놓아줘. 정미는 팔목에 파고드는 힘의 짧은 비명을 삼켰고 몸을 뿌리치다 소파 모서리에 부딪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죠. 현수는 숨을 몰아쉬며 손을 놓았지만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난 도대체 뭐였어? 내 옆에 있던 나는 뭐였냐고.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훔쳤습니다. 현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끝나? 현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몇 개의 가로등만이 쓸쓸히 빛나고 있었죠. 그 남자한테 아직 마음이 남아 있는 거야? 없어. 정말 없어. 정미가 간절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흔들려 보이는데? 흔들린 게 아니야, 무서운 거야.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사장의 압박과 남편의 불신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죠. 현수는 두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아내 하나 지켜내지 못해서 경제적으로도 힘으로도 김 사장과 맞설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올게. 현수가 재킷을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너무 늦게 들어오진 마. 정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고 거친 숨소리만 흘러나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림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정미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흩어진 유리 조각이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마치 깨져버린 두 사람의 관계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행복했었던 걸까?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김 사장과의 과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과거는 끝났어. 지금 중요한 건 현수와의 관계야. 그러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미 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현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미는 창가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바깥 어둠 속 가로등 불빛만이 깜빡였고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현수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죠. 정미는 소파에서 잠들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현수는 대답 없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쳐 보이는 뒷모습에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정미는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일찍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디 가는 거야? 친구 집에서 며칠 있을 거야. 현수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언제까지? 모르겠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정미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자격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현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수야. 정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그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겁이 났어. 잠시 침묵 끝에 현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별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죠. 혼자 남은 정미는 텅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김 사장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시계와 반지가 조롱하듯 빛나고 있었죠. 이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구나.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밀린 월세 때문에 받아들인 선택이 결국 파국을 불러온 거였습니다. 김 사장은 애초부터 과거 인연을 빌미로 자신을 다시 붙잡으려 했던 걸까요? 며칠 뒤 김 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죠. 현수 씨는 어디 계신가요? 나갔어요. 정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언제 돌아오시나요?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돌아올지조차 알 수 없었거든요. 정미 씨, 이제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김 사장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정미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말입니다. 현수 씨와는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요. 끝나지 않았어요. 정미가 단호히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미 씨도 아시잖아요.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걸. 김 사장의 말은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현수의 상처받은 눈빛을 떠올리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혼자 살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버티실 건가요? 돈도 없으면서.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김 사장은 잠시 정미를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까지 고집만 부리실 겁니까? 고집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정미가 등을 돌리자 김 사장은 더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히 깜빡였죠. 돈 때문에 시작된 인연은 결국 마음까지 갉아먹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였는데 그 그림자에 매달린 사람이 결국 모두를 무너뜨린 거예요. 김 사장은 사랑이라 했지만 그것은 집착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정미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을 테니까요. 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 무력감에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더 큰 문제는 서로를 믿지 못한 불신이었죠. 결국 우리 모두가 잘못했구나. 정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녘 정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 사장의 물건들을 모두 돌려주고 이 집을 떠나기로요. 현수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탁자 위에 반짝이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방에 담으면서 정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진 않겠어. 이제 정말 끝이야.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정미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그것이 지금의 정미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이었죠.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를 숨긴 정미 씨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현수 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